저희가 이제 쭉 이제 옵토메트리학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이 옵토메트리에서 다루게 되는 그 직업군도 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안경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검안사와 조제가공사의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안경사 선생님들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안경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 의료인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프라이머리 아이 케어, 1차적인 시력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인 시력 관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환자가 안경원에 내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환자가 내원했었을 때 이제 시력 저하가 있어서 내원을 했었을 텐데, 이 시력 저하의 원인이 단순하게 어떤 광학적인 문제, 굴절 이상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질환적인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질환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안과로 가실 것을 권고하실 수 있는 어떤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과에 이제 갈 수 있게끔 권고를 해드려야 될 테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 굴절 이상이다, 식이능 이상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게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등 여러 가지 시력 보정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될 테고요. 저희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충분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적으로 많은 공부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안경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뭐 안경사뿐만이 아니라 같은 직종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근데 전문가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있는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옵토메트리와 안경사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 저희가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퀴즈로 제가 내놨는데요. 자, 옵토메트리 학이란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옵토메트리 학이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어로 오프시스, 그러니까 보이는 것, 그리고 메트로, 측정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합성어가 옵토메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측정하는 것, 시력 검안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 옵토메트리 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눈의 질병을 진단하고 또 근시, 원시, 난시 같은 어떤 이 비정시 의 어떤 굴절 이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조절 이상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양안시와 같은 눈의 기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력 보정 연구인 대표적으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등등 여러 가지 시력 보정 연구들을 이용을 하기 위한 교정 이론과 임상적인 적용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 나라에서의 안경사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 옵토메트리의 영역들을 이제 조금씩 세부적으로 다르게 나눴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와 안경사 이렇게 두 군으로밖에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안경사, 저희 나라의 안경사는 외국에서의 어떤 검안사의
역할, 조제가공사의 역할,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자, 우선 비정시를 교정하기 위한 자각적 굴절 검사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절력 보정, 가까운 곳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절력의 보정을 위한 근형 안경 처방 검사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필요한 안경의 처방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처방전을 보고 조제 가공, 안경테 조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요것과 관련한 상품적인 지식도 아시고 판매도 가능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질환 여부의 확인이 간단한 처치되어 있는데, 뭐 안질환 여부 확인은 이제 어떤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아셔야 되겠지만 저희가 처치를 할 수는 없지요. 이제 실제 뭐 미국이나 뉴질랜드 뭐 호주 이런 데서의 검안사들은 이런 이제 간단한 처치도 하지만 저희 안경사들은 이제 여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과 전문의에게 이제 가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는 정도. 까지 처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경사 업무 영역이 아닌 것은 하면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3년간 배우고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안경사가 됐었을 때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눈의 구조와 생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 우리 눈 안 광학계에서 적절하게 굴절을 해서 망막에 결상을 잘 해야지. 결상한다는 것은 광학계를 통과해서 초점이 아주 선명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의 점으로 맺혀져야지만이 선명한 상으로 인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빛이 들어와서 안 광학계에서 굴절을 해서 초점이 맺어지고 그 이후에 맺어진 초점이 실제로 인지되기까지 시로를 통해서 대뇌 10페이지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눈의 각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이제 챕터가 첫 번째 챕터 눈의 구조와 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개괄적인 부분만 살펴보고요. 부분에 대해서 해부학 시간이나 뭐 생리학 시간 따로 있습니다. 더 깊숙하게 또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개론 시간에서는 전반적인 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구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안구는요, 기본적으로 막과 내용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막도 보게 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막, 그리고 중간막,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 이렇게 세 개의 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바깥막에는 각막과 공막이 포함이 되어 있죠. 각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각막염, 결막염 이런 얘기 많이 어떤 질환 발생했었을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각막염, 결막염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가장 바깥층에 있잖아요. 가장 바깥층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균의 침입에 가장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각막염, 결막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최외층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각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구 단면도로 봤었을 때 여기 앞부분 보이시죠? 맨 바깥쪽인데 앞부분 여기가 각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 각막에서 한번 굴절을 하게 되는데, 굴절이라고 하면 빛을 꺾어주는 렌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각막은 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상대방이 봤었을 때 각막은 확인할 수가 없죠. 투명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각막 맨 앞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 뒷부분 있잖아요. 각막 뒤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가장 외측막을 갖다 외쪽으로 싸고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막이 공막이 되겠습니다. 스클레라 공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울에서 딱 보시게 되면 그 안구에 있어서 흰자위 있죠. 흰자위라고 흔히 말하는 부분이 공막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상 공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콜라겐 섬유, 굉장히 치밀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규칙하게 있다 보니까 색깔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각막 같은 경우, 맨 앞쪽에 있는 각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자, 투명해야지만 또 렌즈의 기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은 각막과 공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옆에 있는 영어 단어 각막 코니아, 공막 스클레라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 영어들도 여러분들이 뭐 스펠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봤었을 때 이게 각막을 뜻한다, 공막을 뜻한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외측막이 있고요. 그 다음 안쪽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홍채 그리고 선무체 모양체는 동일한 건데 이제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맥락막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데요. 홍채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지금 여기 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요 부분이 홍채 부분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 거울에 보시면 동그랗게 제일 까만 부분 동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빛을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공 주변에 있는 이 홍채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이 홍채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동공이 커지게 되면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동공이 작아지게 되면 빛을 적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홍채는 조리개 같은 역할, 카메라에서의 어떤 빛 조리개 같은 역할 있잖아요. 빛에 노출했을 때 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공을 작게 만들어서 이제 빛 광량을 갖다 조금 적게 받아들이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어둡다 빛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지 내가 사물을 인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동공을 크게끔 만들 수 있게끔 홍채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공 주변으로 이렇게 있고 조리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모양체, 선무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채 옆으로 이렇게 모양체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쪽에는 모양체 소대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가 모양체, 선무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약간 이 삼각형 모양, 얘랑 그리고 이 하얀 색깔, 이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 얘를 갖다가 잘 잡고 있는 모양체 소대, 여기가 모양체 선무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 역시 이 중간에 있는 이 하얀 색깔 렌즈계 수정체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볼록해졌다가 납작해졌다가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카메라에서 포커싱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데 도와주는 기능을 이제 모양체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홍채 주변으로 해서 수정체에 맞붙어 있는 이 부분을 모양체, 선무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주변으로 해서 쭉 맨 바깥막은 공막이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막이 맥락막이에요. 맥락막 붉게 표시가 되어 있죠. 중간층은요 혈관이 많아가지고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둡게 표현이 되고 이 안구 전체에 있어서 암실과 같은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이 맥락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막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맨 안쪽 막이 망막인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이요. 지금 망막 보이시죠? 맨 안쪽 막. 여기가 망막이에요. 망막은요. 쉽게 생각해서 카메라에 있어서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물체가 여기에 딱 맺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 망막에는 이제 특수 부위가 몇 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황반부, 이게 이제 망막에 포함되는 부위고요. 시신경 유두도 망막에 포함되는 부위입니다. 어, 보시면은 맨 안쪽 막이 망막인데 망막에 있어서 실제 시력에 있어서 주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 황반부예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 여기에 상이 맺어져야지 가장 선명하게 상을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 부분은 상이 맺어지고 나면은 뇌까지 인식이 되려고 하면 신경을 통해서 그 뇌를 그 상의 어떤 인식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시신경 보이시죠? 여기에는 이제 그 망막에 있어서도 상의 어떤 인식이 불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세포가 없고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의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은 그러면 상이 인식이 안 되지만 실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신경 부분, 시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은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맹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 눈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 생리적 맹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시야 범위에서 한 15도, 귀쪽 방향으로 15도 범위가 실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이 까맣다라고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리적 맹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망막에 있어서 몇 가지 특수 부위가 있는데 황반부, 그리고 황반부 가장 중간에 중심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그 중심화가 있고, 그리고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이 맺어지지 않는데 그 부분을 시신경 유두라고 한다. 메리오트 스팟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기에 상이 맺어지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안 보이는 맹점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물이 있는데요. 방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안에 존재하는 액체 성분이 있어요. 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정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는 이 하얀 색깔 부분, 동공 뒤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 있죠. 이 수정체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눈은 광학계라고 했잖아요. 빛이 들어왔었을 때 굴절을 시켜야 되는데 뭐 몇 군데에서 굴절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각막과 수정체에서 그 굴절 기능을 대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방수나 유리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게나마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차지 않아서 언급을 하진 않고, 우리 눈에 있어서 뭐 굴절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각막 수정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각막은 이제 그 굴절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빛을 꺾어주는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딱 일정한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수정체는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뚱뚱해졌다가 날씬해졌다가, 뚱뚱해지면 굴절력이 커지고 날씬해지면 좀 굴절력이 작아지고, 즉 내가 멀리 볼 때는 수정체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굴절력만 가지고 있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굴절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많이 꺾어야 되니까. 그땐 수정체가 뚱뚱해지는 거죠. 포커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모든 거리에서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게끔 수정체가 유동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래서 수정체는 굴절력이 변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19디옵터 정도 있게 되는데 최대로 움직이게 되면 33디옵터까지도 굴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있어서 굴절 기능을 하는 곳은 대부분 각막과 수정체가 담당을 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각막은 정해진 굴절력 43.05,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정체는 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멀리 볼 때는 19디옵터만 가지고 있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굴절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최대 33디옵터까지도 거리마다 필요한 만큼의 굴절력을 가해서 잘 볼 수 있게끔 굴절력의 변화값을 가진 곳이 이 수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유리체. 이것도 초자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초자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구에서 보게 되면 요 안에 가득 차여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액체 성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부분이 유리체, 초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에는 방수, 수정체, 유리체, 초자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실제 이제 그 소 눈 있잖아요. 소 안구를 해부한 사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있어서 굴절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 각막이랑 수정체다. 그래서 굴절 기능을 하려고 하면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고, 그리고 홍채는 중간막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혈관이 많은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거는 막막은 사실은 투명한데요. 이 맥락막에 있는 이제 혈 색소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안구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유리체, 초자체는 이제 액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퍼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는 시신경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소 눈이 크니까 이제 해부를 했을 때 좀 용이해서 이렇게 해부한 사진을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안구 같은 경우에는요, 흔히 이제 카메라의 구조와 거의 이제 흡사하기 때문에 카메라 구조랑 같이 관련을 해서 이제 보면은 쉽게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조와 관련을 해서 우리 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눈을 카메라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카메라의 셔터 부분이 안검이 되겠죠. 안검이라고 하면 이 눈꺼풀이죠. 감았다 떴다 하는 눈꺼풀이 이 셔터 부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서 어느 부분이 렌즈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눈에 있어서 대표적인 렌즈가 크게 두 군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대표적으로 각막과 그리고 조절 기능을 하는 수정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보게 되면 수정체는 포커싱하는 이 줌 기능 부분이 이제 수정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렌즈계라고 하면 각막 수정체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몸체 전체적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우리 눈에 있어서 이제 그 외막에 해당하는 거. 각막 말고 그 외 뒤쪽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공막이 되겠죠. 그래서 몸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암상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중간막, 맥락막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고요. 그리고 광량을 조절하는 조리개 역할은 어느 부분이 했었을까요? 어디였죠? 동공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 홍채가 되겠습니다. 홍채. 이 부분이 조리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필름 부분이라고 하면 결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필름 부분이라고 하면 망막 이렇게 정의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의 구조와 관련해서 카메라의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눈의 구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